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드 스탁 DNA 창립자 안창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시거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실 때 현재 내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그 적정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목의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주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주가 정보하고요, 회계 정보를 결합한 PER, PBR, ROE 등의 지표들을 사용해서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적정 주가 판단하기라는 주제로 이런 그 많이 사용되는 주가 적정성 판단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 지표예요. PER, PBR, ROE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ER부터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PER은 Price Earning Ratio의 첫 글자, 머리 글자들만 딴 용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의 의미는요, 그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한 주가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주가를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이라서, 요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비해 지금 적절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데 PER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PER을 실제 계산할 때는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종목의 발행 주식 수에 현재의 주가를 곱한 거, 주로 이제 그 해당 일의 종가가 되겠죠. 주가를 곱한 거를 시가총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PER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개념으로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PB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BR은요, Price Book Value Ratio 해가지고 요 영어의 첫 머리 글자들만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요거는 주가를요,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식 한 주가 표현하고 있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PBR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고 하면요,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지표가 PBR입니다. 그래서 PBR 계산하는 방법은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PBR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순자산은요, 그 해당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PER하고 PBR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게 ROE인데요. ROE는 Return on Equity 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ROE는요,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 얼마큼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ROE는요, 자기 자본에 비해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투자 지표가 되고요. 이 ROE를 계산하는 방법은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눠서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100을 곱한 겁니다. 여기서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고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PBR, ROE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요. 개별 그 개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PER이 높다. 어떤 기업의 PER이 높다는 의미는요. 그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PER이 높은 주들은요, 기업들은 대체로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PER이 높은지 낮은지의 판단은요, 이 상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상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PER은요, 업종별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의 PER을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기업의 PER이 높은지 낮은지는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업종의 평균 PER 대비 해당 기업의 PER이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PER이 낮은지 높은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같은 사업을 하거나 또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모아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PER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PER이 낮거나 또는 PER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업이 형편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 또는 초기 투자나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요,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는 이 스타트업이 장래성이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런 기업들은 PER 자체는 낮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낮다고 해서 또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해당 기업이 아주 형편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그 우리가 큰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PBR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PBR이요, 1보다 낮다 하는 의미는요, 기업이 시장에서 그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PBR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PBR하고 재무 건전성을 1대1로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순자산 가치가요, 자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자산이라든지 시장에서 직접 거래가 되지 않은 이 자산들은요, 그냥 기업 자체적인 평가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평가된 순자산 가치가요, 실제 가치랑 상당히 다르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PBR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서요, 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설명드린 PER하고요, PBR하고 계문상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PER은 기업이 일정 기간 번 돈, 그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PER은요, 어떤 flow, 유량의 개념이고요. PBR은요, 거기에 반해서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PBR은요, 저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점이 PER하고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ROE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ROE가 높을수록요, 기업이 자기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ROE가 높을수록요, 주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기업의 ROE가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이 좀 별로 안 좋다, 또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기업이 지금 속해 있는 업종이 불황이어서 ROE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 개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각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주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퍼주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가 낮은 주, 다시 말해서 저평가된 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저평가 종목을 발굴한다 할 때 대표적으로 퍼가 낮은 종목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때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퍼가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요, 퍼가 낮다는 건 해당 기업이 분명히 저평가된 기업일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낮거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퍼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 1대1로 바로 우리가 매치시키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요, 퍼가 상당히 낮은 이유가 일회성 이익이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요,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대폭 확 증가해도 퍼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퍼가 낮은 종목에 투자할 때는요, 이 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타났는지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해당 기업의 퍼가 낮은 이유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현상인지 일단 그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가 낮은 이유가 기업의 실적이 악화돼서 퍼가 낮아진 건 아닌지 그런 거는 저 퍼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어서 퍼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요, 그런 종목에는 투자하시면 별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퍼를 가진 기업이라고 해서 100% 우리가 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낮은 종목들은요, 왜 지금 저렇게 퍼가 낮은지 그 원인을요 파악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 투자할 만한 종목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PBR이 낮다. PER이 낮은 거를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듯이 PBR이 낮은 종목도요, 또 저평가되었다 이래가지고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PBR이 낮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PBR이 낮다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요, 왜 이게 저평가 되었는지 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는요, 회사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PBR이 낮은 기업은 그 기업이 무조건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다른 지표들도 동시에 좀 살펴봐 가지고요, 이게 정말 그 진흙 속에 묻힌 그 진주인지 아니면 그냥 그 진흙 속에 묻힌 돌멩인지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ROE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ROE가 높은 기업은 선호됩니다. 근데 ROE가 높다고 해서 다 좋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ROE가 높으면요, 이 말은 자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잘 창출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ROE가 높은 기업 중에 뭐 그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불용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익이 확 증가해가지고 ROE가 높게 나타난 기업도 있고요. 또는 사업은 잘 못하면서 막 돈을 빌려봐가지고 이익을 내는 이런 기업도요, ROE가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기업들은 허당이죠. 그래서 ROE가 높을 때 정말 이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ROE가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ROE가 높아 보이는 건지 그거를요,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앞쪽에도 이미 설명드렸지만요, PER, PBR은요,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업종마다 PER, PBR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업종별 그 사업의 특성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자산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평균적인 PER, PBR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요, IT 기업이다, 또는 헬스케어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요,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요, 현재의 이익이나 기업 가치보다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을 더 높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지고요, PER, PBR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요,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요, 기업 가치 대비 얼마든지 PBR이 저평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요, 이 PBR, PBR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PBR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PER, PBR을 평가할 때는요, 같은 업종 내의 기업들끼리 비교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요, 굉장히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요, 그 한 줄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PER, PBR, ROE를 잘 숙지하시고 활용해 보십시오 라는 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한 줄 요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PER, PBR, ROE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이거는 워낙 우리가 흔한 정보라서 어디서든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주가 정보란에 보셔도 잘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좀 살펴보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 증권 홈이 요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여기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 시가총액 요 부분 있죠. 요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PER, ROE, PBR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요.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의 PER, ROE, PBR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거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적절한지 또는 이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되는지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실 때요. 한 번씩 이런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요. 그 해당 업종 그러니까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PER이나 PBR에 비해서 해당 종목이 지나치게 이 PER나 PBR이 높다 할 때는요.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높은지 간혹 가다가요. 좀 작전 세력이 들어붙이는 이런 종목들은 작전 세력들이 이 PER나 PBR을요. 야금야금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여 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그 해당 업종의 평균 PER이나 PBR보다 지나치게 높은 그런 종목들을요. 자기가 혹시 들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종목들은요. 비중을 줄이거나 웬만하면 처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요. 그 해당 종목을 편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리밸런싱 할 때 이거를 좀 비중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이런 정보들을요. 같이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주가 정보하고 회계 정보를 결합시킨 3대 지표 PER, PBR, ROE를 사용해서요.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좀 더 유용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